전일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높아진 가운데 뉴욕 증시가 밤사이 혼조로 마쳤습니다. 주택 지표와 제조업 지표의 결과가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5포인트 올랐고 S&P 500은 약 부합에 마쳤습니다. 여야가 이달 중 국회 상임위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원 숫자가 원안을 지지하는 의원 수에 비해 크게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수정안의 부결을 전제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이 오는 2015년 목표 수익률 6.7%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 주식을 60조 원어치 이상 사들일 계획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부동산이나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팔아 1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남긴 사람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8만 4천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빨간 펜 선생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은 바로 외국인이었는데요. 외국인이 도와주자 그토록 바라던 1,700을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빨간 펜 선생님인 것이 정말 드러난 것이 말이죠. 이 빨간 줄 그어진 1,700이라는 숫자가 어제 많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었습니다. 1,700을 종가기 좀 회복한 것은 한 달 반 만의 일인데요. 장 초반엔 1,710포인트까지 터치를 해봤었습니다만 역시 1,700 위쪽에서는 기관들의 펀드 환매 부담이 좀 느껴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나흘 연속 총 도합 한 1조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이었고 어제도 적지 않은 규모인 3,500억 가까이 현물을 사주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요. 특별히 어제는 해운주 중심의 급등세도 눈에 띄었었는데요.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5포인트 올랐습니다. 1,705까지 일단 올라온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그러나 아직까지 500포인트의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한 결과인데요. 일단 500포인트는 향후 숙제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사흘 연속 강보합세 정도만 기록을 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 어제 급락해서 이제 1,210원 선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이 1.23달러대 회복한 것이 역시 원달러 환율 하락의 재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많이들 쉬운 증시가 많았죠. 중화권 증시, 중국, 대만 그리고 홍콩 모두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단오절 관련해서 개장하지 않은 것인데요.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역시 일본의 니케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케이가 드디어 만선을 돌파했습니다. 닷새 연속 오른 결과이고 어제 또 2% 급등했기 때문이죠. 간밤 뉴욕 증시 마감 한번 보죠. 네, 지표가 엇갈렸습니다. 개장 전부터 안 좋은 지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가 예상치도 낮았었는데 그 낮은 눈높이조차 맞추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장중에 그러나 산업적 인사는 괜찮으면서 엇갈린 지표 속에 지수도 보합권이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일에 급등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딱히 나오지 않았다라는 분석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놀랍다는 월갈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우는 5포인트 올랐으며 S&P 500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슬슬슬 지지선으로 삼는 듯한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나스닥이 좀 견조했던 것은 애플 효과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면서 오늘 전략 세워보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표가 엇갈리면서 결국 조용하게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일의 뉴욕 증시는 이미 급등 랠리를 보였죠.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이 또한 3천억 이상 사주면서 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1,700의 종가에서 지수를 1,705포인트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 영향이 클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오늘은 또 어느 정도의 어떤 반등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급등 부담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런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게 힘들게 정말 도달하고 싶었었던 1,700 고지 어제 정말 도달을 했는데 외국인 때문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주가지수가 하락을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주가지수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 개인들은 1,500선대, 1,600선대에서 매수 들어왔던 것들을 좀 매도를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수가 1,700선에 좀 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지만 1,550선과 1,720에서 54선의 그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 박스권을 돌파할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들이 워낙 안 사주다가 일단 한번 이렇게 조금 연속적으로 뭐 나흘간 1조 정도 사주니까 그것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담다 보니까 지수가 일단 1700까지는 오긴 왔지만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계속해서 바라기에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아직은 박스권으로 좀 보는 것이 현 국면을 풀이하는 데 좀 맞는 해석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장 보고 이제는 가는 장인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또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 우리 장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 대외적인 변수가 가장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유로달러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작년 이제 8월, 9월 2009년도에 형성됐던 그 유로달러가 1.25달러 정도 선에서 바닥권을 하락했고 그 이후에 이제 5월달, 6월달에 들어서면서 유로달러가 1.2달러 이하까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유로달러가 지금 반등을 보이면서 유로존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네. 여기에 따른 미국 시장의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그런 경쟁력 강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좀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유로달러가 다시 1.25달러 부근에서 다시 재차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6월, 7월 유로존 만기, 국채 만기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변수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추후에 발생할 것을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6, 7월 문제 남유럽 국가들의 그 국채 만기가 좀 지나고나 봐야 유로도 뭐 지금은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가장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것은요, 이제 외국인들이 기저적으로 추세적으로 우리 증시를 사주는 걸까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네. 최근에 지난 5월달 외국인들이 6조 원 정도의 매도를 보였었는데 네. 6월 중 6월 달에 들어서는 약 5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의 대부분이 지난 6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약 9,700억 정도 1조 원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급은 이제 한숨을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것이 이제 국내 시장이 상당히 좋아서라기보다도 그런 영향도 있지만 네. 환율에 대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기준 베이스로 했을 때 국내 코스피 지수가 한 10% 정도 더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환차익도 노리고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환율의 변수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더 매수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매수를 좀 약간 유보하는지 좀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좀 사주는 데는 역시 원달러 환율 영향도 있겠지만은 또 유로화의 어떤 1.23달러 이상의 어떤 반등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래저래 하면서 남유럽 문제도 예전만큼 그렇게 큰 악재로는 작용을 안 하면서 이 정도면은 좀 주식 투자를 좀 해도 되겠군. 돈을 좀 안 걷어들여도 되겠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예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험 자산의 선호도는 우리가 이제 신용 등급 간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를 좀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들어서면 5월 달부터 이제 BBB 마이너스 등급과 AA 마이너스 등급 이제 좀 부실한 기업과 초우량 회사의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네. 최근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5월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채권보다는 주식 쪽으로 그러면 이제 초우량 기업에서 그다음에 좀 약간 저평가됐던 그런 기업들로 매기가 좀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그런 수급 여건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 이 즈음. 하지만 여전히 지수는 훌쩍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어제 물론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 많이 샀겠지만 뭐 현대차, 모비스, LG화학, 제일모직 전부 다 사상 최고가 트라이했던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뭐 열 몇 개나 내버리는 코스닥 몇몇 종목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수야 상관없이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봐야 맞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맞는지요? 일단은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 8월부터
올해 이제 6월 달까지 보면 1,550선이 박스권 하단으로 보여지고요. 네. 1,720에서 1,750선이 박스권 상단입니다. 지금 현재 1,700선에 올라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이제 2분기에 이제 실적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네. 모멘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이제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박스권도 자르면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향후 좀 발생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좀 관점이 될 것 같고요. MSCI 지수가 아마 편입이 아마 불발될 거라고 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약간 그러한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700선에서는 박스권 대응을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그 실적 개선 업종 위주의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5월과 6월 환율이 레벨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타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샀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최근 4일간 순매수 종목들 보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화학 업종, LG화학, 운수, 대한항공 네. 이런 종목들로 실적이 상당히 우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들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고 하면 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또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탔다가 지수가 이제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 그 달리는 말에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타는 것 가능하겠다. 그러면 달리는 말이 지금 한두 말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말에 나름대로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올라탈 것인가 그걸 정해야 될 텐데 IT가 생각보다 글쎄요, 뭐 화학이라든가 자동차보다 조금 이익 전망치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2분기 주도군들의 이익 모멘텀을 바라보게 되면 네.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LED, 그다음 화학, 운송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다 같이 좋겠지만 굳이 이제 순위를 매겨보자면 자동차가 맨 앞에 서고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화학, 운송 그쪽으로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뭐 IT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은 일단은 뭐 기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LG전자에서 아마 많이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우려감들은 시장에 일단은 반영이 되고 있고 예.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좀 충분히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모멘텀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IT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자, 지금 뭐 반도체의 어떤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LED 부분에 대한 공급 과잉 뭐 이런 쪽도 있겠지만 LG전자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 영향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지주회사 LG를 한번 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최근에 네. 일단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오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신고가 냈던 종목들도 한번 타보는 것도 괜찮은 흐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고가에 올라가 있으면 상당히 좀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예.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주는 대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뭐 목표가들에 대비해서 얼마나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았냐도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익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좋게 발표될 LG 화학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LG화학 기업적인 면 특히 2분기에 또 얼만큼 실적을 냈는지 조금 자세한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지금 사상 최고까지만 아무튼 더 갈 수 있다는 의견이신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가 지수가 지금 1,700선에 올라와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30만 원을 어제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은 그 달리는 말에 더 올라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국내 화학업체 중 가장 다각화가 잘 돼 있는 제품을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일단은 흐름이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환율 상승에 따른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로 발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분기 평균 환율은 동사 매출의 월말 집중 및 원재료 레깅을 감안하면 실적에 미치는 환율은 약 1,200원, 달러당 1,2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매출이 약 5조 원, 영업이익이 약 7,620억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서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2010년에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안정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2차 전지 및 편광판의 생산 및 품질 리스크가 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상당히 좀 많이 희석이 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화학업체들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 유가 하락에 있는데요. 최근에 유가 흐름도 상당히 70달러에서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달러 약세에 따라서 유가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안심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근데 LG화학 수급도 궁금한데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일단 좋아하는 업체들은 대형주이면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무엇보다도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회사들일 겁니다. 네. LG화학 보시면 그 차트 보시면요. 네. 6월 달에 들어와서 5월 달에는 기존에 5월 달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약 6조 원가량을 매도를 할 때 같이 매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죠. 네네. 그리고 나서 6월 달 들어와서는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매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만 원을 만들어준 주체가 외국인이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시세를 낼 때는 한 번 더 주가 지수를 크게 올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 한 29만 원대 약간 이제 5일선 부근에서 네.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대응으로 한 33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약 28만 원, 21선이 이탈하는 부근인 28만 원 선에서 손절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상 최고가 내는 종목들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33만 원 LG화학의 경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잡나요? 일단은 목표 가격은 다른 이제 타 증권사에서 목표가들을 어떻게 이제 산출을 하는지 좀 참고를 했습니다. 네네. 보통 35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목표 가격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 중에 다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탄력을 받아서 한 33만 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LG화학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주 그리고 다른 수혜주들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관심 종목 점검부터 아주 간단하게 좀 받아보고 싶은데 지난주 SI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업체 한 3군데 정도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난주에 시스템 통합업체 숨은 진주이다 이런 뉴스를 가지고 좀 봤는데요. 네. SK CNC 지난주에 추천이 7만 원 정도 매수 추천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추천 대비로 해서 어제 종가 7만 7천 원 마감이 됐고 플러스 한 10% 정도 상승 흐름을 좀 주었습니다. 포스코 ICT 이것도 매수 추천이 7,200원 있었는데요. 네. 추천 대비로 해서 4.8% 플러스 상승이 나왔고요. 네. 어제는 장중에 7,700원 이상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네. 동부 CNI 제가 어제
지난주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세 흐름이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그 매수 추천이 2,900원이었었는데 어제 종가 2,905원, 5원 올랐네요. 네, 그러게요. 예, 그래도 뭐 예. 포스코 ICT, SK CNC 흐름 좋았다라는 얘기 그리고 딱히 네. 예, 떨어지진 않았는데 세 종목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네. 동부 CNI 들고 계신 분들 일단은 사셨긴 사셨을 것 같은데 예. 그냥 쭉 좀 들고 있어 보면 재미를 네네. 언젠가 볼 수 있을까요? 예, 포기할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음. 예, 2,900원 매수 가격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네. 아직 홀딩 유지 관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시스템 통합업체 숨은 진주 갖고 얘기를 좀 해봤고 오늘은 어떤 뉴스 다뤄주실 건가요? 예, 오늘 뉴스 뭐 어제 보니까 해운주 뭐 오래 참았다 일제히 급등 이런 타이틀을 가진 뉴스가 좀 떴네요. 네. 예. 어제 해운주 상승이 좀 컸습니다. 네, 많이 컸죠. 예. 어제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11.2% 상승했고요. 한진해운이 뭐 11.3%, 네. STX 페노션이 5.4%, 현대상선이 3.3%. 네. 해운주가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아주 강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해운주들의 차트를 좀 보면은 예.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과 이미 다 올라왔는데 거기서 어제 네. 쑥 더 올라간 종목 이렇게 좀 나눠볼 네.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해운주 상승 배경에는 미국 시장의 그 스탁 섹터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도표가 좀 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우지수 네. 그 스탁 섹터스를 보면 제가 준비해드린 그 섹터가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아, 그래요? 트랜스포테이션이 녹색으로 0.2%라고 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트랜스포테이션 그 운송 지수가 플러스 0.2% 좀 상승이 좀 되었고요. 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승이 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커뮤니케이션스 통신은 뭐 마이너스 4.7%라든지 네. 컨슈머 듀러블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7%라든지 네. 저 밑에 뭐 유틸러티스 전기 가스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다른 업황들은 마이너스 퍼센트를 주고 있는데 네. 트랜스포테이션만 플러스 0.2%다. 그래서 다우지수 대비 그 섹터, 운송지수 섹터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트랜스포테이션 지수가 상승했다. 그래서 어제 해운주가 동반해 상승했다. 이런 그 관점으로도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해운주가 보면은 이제 벌크선 하는 데가 있고 또 네. 컨테이너선 하는 데가 있는데 어젠 재밌게도 뭐 너나 예. 할 것 없이 다 올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출 비중이 컨테이너선 매출 비중이 높은 뭐 한진해운, 벌크선 비중이 높은 뭐 STX 페노션 네.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되지 않은 그 어떤 그 곡물이나 원목, 시멘트, 철광석 이런 그 화물을 운반하는 종류를 말하는데요. 네. 그 뭐 컨테이너 벌크 두 매출 비중이 각각의 종목에 있어서 어떤 종목이 더 좋으냐라고 하면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은 컨테이너선 매출 비중이 높은 한진해운 쪽에 네. 일단 상승 무게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해운주들 중에서 지금 현 국면에서는 뭐 거의 한진해운을 토픽으로 많이 꼽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진해운 주가 동향도 보면 어제 역사적 신고가 33,500원 네. 좀 종가를 마감했죠. 예. 사실 그 한진해운 홀딩스가 기업 분할 이후에 굉장히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주가 면에서도 역사적 신고가를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진해운 홀딩스, 지주회사의 한진해운 홀딩스도 어제 강세를 좀 줬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탑픽은 한진해운이다. 이렇게 좀 다수의 어떤 의견이 시장에서 종합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더불어서 대한해운 종목, 대한해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주가 동향이 네. 계속적인 하락을 주다가 어제 21선을 친 양봉을 줬는데요. 네네. 영업이 흑자 전환 가능성 이런 부분에 추천이 좀 다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도 한진해운, 대한해운 두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죠. 예. 자, 그럼 한진해운 얘기를 조금 더 다시금 뭐 돌리는 감이 예. 있긴 하지만 얘기를 예. 조금 더 들어보죠. 예. 자, 2010년 그 어닝 포캐스트가 매출이 8조 2,900억. 매출 면에 있어서는 뭐 1위죠. 네. 자, 8조 그 정도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예상 영업이익도 3,599억 원 정도. 전년 대비한 흑자 전환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테이너선 운임이 5월에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의 상승 동력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2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그래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다. 예. 지금 현재 6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죠.
네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2, 4분기 실적 개선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할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2, 4분기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2, 4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선취하자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한진해운도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한진해운 추천 이유가 좀 되겠고요. 네, 근데 어제 이미 사실 차트상으로는 정말 엄청난 오버슈팅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내려와야 살 텐데요. 글쎄요. 주가 동향을 보면은 뭐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도 새로운 추세가 날 수 있다라고는 보거든요. 추세의 어떤 시발점이지 않느냐. 네. 그 33,500원 마감이 됐는데 네. 3월, 4월, 5월, 6월 한 4개월 동안의 흐름이 사실 이렇게 보면 박스권이거든요. 네.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거든요.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의 진입 기간이냐, 대세 상승의 진입 시그널이지 않냐, 이렇게 좀 관점을 보겠습니다. 예. 매수 추천 가격도 어제 종가 33,500원이에요. 그래서 매수 가격도 33,500원. 네. 이런 정도로 좀 추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한진해운 만만치 않게 올랐던 것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해운인데, 대한해운은 벌크선 쪽에 조금 더 중심이고, 사실 BDI 지수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해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예. 벌크선 운임 현황을 말하자면 BDI 지수, BDI 지수가 최근에 좀 약세, 이런 부분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터닝 시점을 다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대한해운이 좀 벌크선 쪽에 매출이 좀 비중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런 포커스보다는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은 최근 1개월간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그 상위 종목을 리스트에서 보면 1위가 대한해운, 2위가 뭐 저쪽 반도체, 한미반도체, 3위가 한진해운, 이런 리스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해운을 그런 관점에서 좀 추천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예상 매출액 2010년도 2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91억, 전년 대비 적자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적자 4,800억 정도 대비 플러스 91억 흑자 전환 전망, 이런 부분이 턴어라운드 시점에 와 있다. 자, 이렇게 좀 관점을 좀 보겠고요. 어제 그제 이틀 연속 기관 순매수, 좀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돼 있네요. 그리고 이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 주가가 엄청나게 밀렸어요. 2007년도 정확하게 10월 31일 29만 7천 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조선업황, 그리고 해운업황 가장 그 피크를 이룰 때죠. 그때 현대중공업 55만 원 할 때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보면 거의 90% 하락한 2009년 12월 30일 날 38,650원, 거의 87%가 하락을 했는데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해운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대한해운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가 53,000원. 53,000원 매수 가격 추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목표 가격 15% 정도 61,000원. 그래서 손절은 47,700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쯤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진해운, 대한해운, 해운주 중에서 어제 급등했던 두 종목 꼽아주셨는데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주시죠. 예. 한진해운은 신고가를 주고 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더욱 매력이 좋다, 매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대한해운은 오히려 신고가가 아닌 신저가를 최근에 좀 주고 반등을 주는 21선 후에 터닝 시점에 있다. 차트상으로 서로 상반된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매수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아주 명확하네요. 해운주 중에서 한진해운 그리고 대한해운 가격적인 측면까지 자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6월 17일 목요일 우리장 개장을 약 한 30초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1700이 일단 돌파된 시점, 뉴욕은 조용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포인트에서 출발할지 예상 지수만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은 1포인트, 2포인트 채 안 되는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밀리지 않으면서 출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군요.
네, 6월 17일 목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에서 지수만 잠깐 보니까요. 양대 지수 모두 다 빠지지 않고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하리라는 예상이 들었는데요. 뉴욕도 일단 지수만 보면 보합권이었죠. 뭐 혼조이긴 하지만 오늘도 일단 뉴욕발 영향 큰 폭의 영향이 없으면서 조용하게 어제 종가하고 비슷하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도 함께 한번 체크해보죠. 네, 코스피의 시초가는 1,705포인트 정도로 어제 종가와 앞자리는 비슷하고요. 코스닥이 어제 종가보다 한 1포인트, 2포인트 조금 못되게 뛴 497포인트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82만 원에 채 1,000원 빠지는 가격으로 종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 약간은 일단은 조정을 더 받는 모습이고요. 포스코는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현대차 어제 신고가 냈었죠. 현대모비스도 신고가 냈었는데요. 일단 모비스는 조용하지만 현대차는 소폭이나마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는 점. 신한지주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역시 오늘 보합권으로 유지하고 있고 한국전력도 강보합, 삼성생명도 강보합. 일단 지수도 보합권이고요.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신고가 또 냈었던 LG화학 또 아주 약간 30만 원 넘겼었는데 29만 9천 원 정도로 소폭 조정을 받습니다. 9시 1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일단은 하락 반전을 시키지만 앞에 1,705라는 숫자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역시 약간의 매물을 내놓는 정도입니다. 다시금 상승 반전이 될 정도로 아주 좁은 폭의 그런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어제 수장이 거의 내정이 되고 나서 오히려 M&A 얘기가 나오면서 정작 본인은 3% 이상 빠졌었는데요. 오늘 반발 매수세가 아주 소폭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만 원 터치를 못하는 상황. 현대중공업도 오늘 계속해서 상승이고요. 하이닉스가 오늘 2% 급등합니다. 2만 거의 한 8천 원 근처까지 올라가는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이닉스 정도를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조용하고 LG전자가 반등이 세게 안 나오네요. 96,100원. 아주 소폭 반등세. 어제 이어서 조금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좀 조용한 모습이고 우리금융도 어제 많이 올랐었죠. 거의 한 3%대. 오늘 추가적으로 1.2%대 더 오릅니다. M&A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아차가 어제 다른 자동차주에 비해서 조금 조용하더니 오늘 1.5% 꽤 괜찮은 상승 달력 아침에 보여주네요. 32,400원. KT, SK텔레콤과 함께 역시 약세고요. 이렇게 되면 통신업종이 계속해서 약세로 진행이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도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상승, 신세계는 괜찮고 롯데쇼핑 그러나 반대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어제에서 오늘도 소폭 하락 내지는 보합권 정도입니다. KTNG와 삼성화재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 삼성 SDI가 오늘 또 소폭 내려오긴 하는군요. 기업은행은 일단 보합권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1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자리를 잡는 듯 싶습니다. 코스닥은 짧게 분위기만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신고가 냈었던 소디프 신소재 오늘 또 올라갑니다. 또 신고가를 냈었던 우리 실리콘웍스도 한번 볼까요? 네, 실리콘웍스의 경우에도 오늘 역시 어제 사상 최고가 내고도 더 가는 모습. 역시 신고가 냈던 종목들이 힘이 그렇게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매물을 코스피 쪽에서도 보면 쏟아내지 않는 모습이 말이죠. 서울반도체도 오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도 오늘도 역시 1% 가까이 더 추가적으로 오르는 모습이고 CJ 홈쇼핑도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제는 슬슬 다시금 상승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SK컴즈가 어제 SK브로드밴드하고 덧붙여서 각각 한 2% 이상씩 밀렸었는데요. SK컴즈가 오늘 4.6% 정도 급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하이닉스의 반등세가 눈에 띄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SK컴즈가 4% 이상 급등하네요. 덕산 할메탈도 거의 한 3%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07포인트, 코스닥도 498포인트, 나란히 2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괜찮은 것 같은데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죠.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뉴욕도 딱히 그 전에 급등했지만 밀리지 않았고 우리도 거의 뭐 상승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장 초반 약간의 밀림이 있었지만 바로 회복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신매수에 힘입어 좀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08포인트 0.17%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498포인트 0.48%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동시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수급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업종 중에서는 의료정밀,
건설, 운수창고, 은행, 종이목재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에 있어서는 건설,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 종이목재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강세를 나타냈던 그 선도주라고 할 수 있는 IT 자동차의 움직임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700을 넘은 시점, 오늘 분위기 보니까 어제 세게 올라갔던 종목들의 어떤 추가적인 더 어떤 강세의 모습은 아직까지 장 초반이긴 해도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다. 앞으로는 조금 더 숨을 고를 것 같다. 이런 전망이신데, 그러면 지수가 결국 좀 크게 봤을 때 1750 정도 안쪽에서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한동안은 숨을 고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네, 3분기 전반적으로 크게 본다면은 1900선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1700선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반등 구간에서 글로벌 증시 중 회복 속도가 가장 빨랐고 저점에서 11%의 단기 상승으로 차익 실현도 좀 강해진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중기 박스권 상단이자 5월 초 급락기비 발생한 1700에서 1720선에서 기술적 저항과 더불어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2, 4분기 기업 실적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 낙폭과대 종목군 비중은 반등 시마다 축소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조정 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IT, 자동차, 운송,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한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유럽발 악재에 대한 내성이 보일 정도로 투자 심리가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121선 전후까지 물량 소화 과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적 호전주 그리고 선도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요. 1700, 1720 지금 뭐 거의 한 박스권 상단에 와 있다라는 것 여러 가지로 좀 더 위쪽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이전에는 지수가 좀 쑥 올라가기 힘들겠다. 그러면 2분기 실적 호전 몇몇 섹터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뭐 IT 자동차 그리고 항공, 뭐 해운 이쪽 운송 쪽까지 다 커버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또 금융 쪽을 좀 산다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 중에 은행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 기준으로요.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금융업종이 뚜렷한 실적 모멘텀을 나타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코스피 대비 크게 언더퍼폼을 했죠. 네. 이런 측면에서 가격 메리트와 함께 M&A 이슈가 부각되면서 시장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소수 종목군을 제외한 업종 전반적인 강한 반등 탄력을 보이기는 상승 탄력, 추세 형성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업종 내에서도 실적 모멘텀이 견조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슬림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IT보다도 자동차가 낫고 IT가 심지어 화학보다도 조금 못하다라는 의견까지 있는데 아무튼 IT보다도 자동차가 더 실적 측면에서는 더 전망이 좀 밝은 것은 맞습니까? 이 실적 측면에서는 뭐 IT나 자동차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면은 IT 업종에 있어서는 소수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강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 6개월 동안 뚜렷한 상승 패턴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 전략까지 또 곁들여 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출발 상황 분석은요,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5포인트나 올라서요, 1710. 어제 이맘때쯤 1710 찍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다가 1705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꺾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 들어보러 가죠.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이번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유로 달러 환율이 1.23 넘겼다 그래가지고 환율이 정말 급하게 많이 내렸는데 1210선도 위태위태하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환율을 먼저 살펴보면은 여기환율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한 0.5원, 그러니까 1원가량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 우리나라 현물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유로화가 이제 1.2달러 선까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반영이 되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212원, 13원 정도로 전일 대비해서는 한 3, 4원가량 오르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 뭐, 1200원대 초반까지 오긴 했었지만 이것이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어떤 하락을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어제, 유로 달러 환율이 1.23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그동안에 워낙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일단 현 국면에서 분석이 더 많았거든요. 의견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유로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작은 문제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있긴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S&P와 피치가 다 신용등급을 내려놓은 상황 이후에 이제서야 나왔기 때문에 뒷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나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의 이제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방안이 준비 중이다라는 이제 소문이 나왔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를 부인하긴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부분들이 드러난 악재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대형 악재도 최근에는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유로화에 대한 모습을 살펴본다면은 호재는 없었지만 악재들이 이제 좀 잠잠해지고 추가적인 악재들이 좀 안 터져 나오면서 나타나는 좀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었다는 좀 조심스러운 인식으로 유로화가 반등 중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은 이제 그런 달러와의 약세를 반영하고 유로화의 강세를 다 함께 반영하면서 환율이 이제 좀 내려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기준금리 향방에 굉장히 주목하게 될 텐데요. 유럽의 재정위기가 더 이상 좀 악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한국은행은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다는 뜻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같은 경우에도 좀 한국의 기준금리가 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권고를 했었고요. 유로존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원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보다도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 좀 임박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작용이 되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잠잠해지면서 환율이 좀 크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유럽 위기는 여전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또 환율이 다시 또 방향을 돌린 만큼 잠시 일단은 조금 더 강세를 당분간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IMF, OECD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푸시를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채권금리도 역시나 단기물 중심으로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보여줘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유럽이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위기가 없다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너무나 좀 풍부한 상황이긴 합니다. 5월 같은 경우에도 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금리, 그러니까 3% 정도의 금리 수준에서 정기예금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갈 곳 없는 돈들이 시중에서 떠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돈들이 어느 순간 좀 한 방향으로 움직임을 정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다른 민간 소비로 이어지든지 간에 인플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제는 좀 기준금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2% 금리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해서 너무 낮다라는 것은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까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채권금리가 큰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하면서 2년 이하의 단기물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금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한 0.1%포인트, 이번 주에도 한 0.1%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좀 한 향후 7월 정도까지만 해서 유럽에서 세계 경제를 위협할 만큼의 추가적인 이벤트가 터지지 않는다면은 기준금리 인상은 8월에도 당장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금리는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박스권 내에 좀 갇히면서 오히려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계속적으로 기준금리가 8월에 인상될 것이냐 아니면 4분기, 10월 정도 인상될 것이냐를 놓고서 싸움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채권시장 올 연말까지 길게 한번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에 있는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10 역시 찍고 1709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지금 종가까지는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닷새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긴 한데 일단 매수 주체가 뚜렷하진 않은 가운데 그래도 지수가 상승 정도를 겨우겨우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좀 오늘 아침 조용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물밑에서는 신고가 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덜어 눈에 띕니다. 오늘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더불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1700은 찍었는데 오늘도 어제 아침하고 비슷하게 일단 1710까지도 한번 가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일 이제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수가 소폭이나마 좀 들어오면서 어제 이제 상승에 대한 연장선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밤사이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 좀 실망감을 주면서 초반 약세로 시작을 했지만 전일 200일 이평선 회복을 하면서 이제 더블딥에 대한 어떤 완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유로화가 반등이 되면서 유로존 최근 남유로 위기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그런 심리적으로 계속되면서 뉴욕 증시도 지금 상승 내리를 좀 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코스피도 계속 같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증시 좀 상승세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반면 좀 보셔야 될 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지금 보면은 네. 이게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지금 2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좀 기존의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이거 어떤 화학, 운송 쪽 이런 쪽에서 대형주 위주의 실적이 2분기에 엄청나게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근에 집중된 것도 그런 업종들로 계속 집중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금일도 지금 신고가 내는 종목들 현대모비스 그리고 어제 장중 오늘 다시 또 신고가 내는 현대차 네. 그리고 제일모직 이런 전기전자 업종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운송업종, 아시아나항공 네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화학 쪽에서도 어제 LG화학이 30만 원 넘었죠. 예. 그동안에 행보도 끝내고 이런 업종들이 계속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 계속 연출이 되면서 네네.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 중소형주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조금 위축이 되는 시장이 아닌가 예. 이런 시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도 보시면은 운수장비 쪽이랑 의료정밀 말이 의료정밀이지 삼성테크인이랑 네. KC텍 이런 것들이 끌어올리고 의료정밀 있죠. 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의료정밀로 의료정밀로 나오는 거지 사실 전기전자랑 운수정비, 자동차, 운수창고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라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건설업 업황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강보합을 지금 띄고 있으며 지금 유통이나 음식료는 아무래도 기존 주도주들이 계속 다시 외국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세를 좀 면치 못하는 장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코스닥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박탈감도 잠깐이라면은 지나갈 거라면은 괜찮겠지만 이런 어떤 신고가 내는 종목들, 특정 어떤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업종 내에서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한동안 만약에 간다면은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 2분기가 6월까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적들이 7월부터 이제 가시화가 될 거고 보통 6월 말쯤에 지금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주도주들, 아까 말씀드린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는 3분기까지도 계속 업황이 좋을 거로 예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들 제가 5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시 5월에 한 번 큰 폭의 조정이 있었죠. 네. 조정시 분할 매수해서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기존의 IT나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계속 얘네는 발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2분기 실적이 가시화가 좀 끝나고 7월부터 다시 좀 중소형주 쪽으로 매집이 이루어질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소외되신 분들도 너무 좀 위축되어 있기보다는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에 한해서 IT랑 자동차 쪽에 한해가지고 중소형주들 다시 재차 반등식이 일어날 때 기다리면서 매수를 조금씩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네. 그러면 지금 신고가 내는 종목들 따라잡기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고가 내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제일모직, 현대차, 그리고 모비스, 네.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도 지금 업황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운송산업은 원래 2분기
2분기가 안 좋은데 지금 어떤 수출 호주에 의해서 많이 실적이 사상 최대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3분기 성수기 때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제 오늘 거의 그저께까지 3일 동안 주도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분명히 단기 가격 조정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분할 매수로 주도주를 좀 하시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비중은 대형주보다 좀 적게 가져가시면서 뭐 손절 지금 가격이 만약에 물리신 가격이라면은 손절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3분기까지 좀 길게 보시면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분할 매수 역시 똑같이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신고가 내는 종목들도 역시나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좀 갭을 줄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한번 담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어떤 기회가 올까도 싶거든요. 그냥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사실 한 가지 뭐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뭐 제니모직 같은 게 사실 지난 이제 2개월 전에 6만 원대에서 4월달에 6만 원대에서 거의 8만 중반원까지 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5월 중순부터 6월 달까지 거의 한 달을 쉬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분위기는 사실 이게 조정이 올 것인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었어요. 제일모직이 꺾이다니 하면서. 그렇습니다. 7만 원대가 한 번 왔었죠. 그러면서 추세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물론 삼성전기 기존의 주주도 뭐 LED나 그리고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이 다 꺾였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다 기존 주주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20일 이평선이 사실 거의 무너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하지만 조정은 분명히 왔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달을 쉬고 다시 지금 가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다시 며칠 동안 상승세가 연출은 되지만 이렇게 되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20일 이격도가 지금 벌써 100인 거의 다 100에서 110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격 조정은 분명히 오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가격 조정 올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신고가 내는 종목들 가격 조정 올 때 사라는 건 역시나 2분기 실적 호전주 선침해한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까? 2분기 선침해뿐만이 아니라 지금 석유화학, 뭐 SKC나 그리고 하나케미칼,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뭐 운송 쪽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있고요. 전자재료 쪽에서는 제일모직, 자동차,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은요 3분기까지도 계속 실적이 호전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만약에 가셔야 되면은 어느 정도 뉴스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럴 때 매수를 하시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선침해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까지 좀 길게 들고 있으실 분들은 뭐 중간에 차익 실현 안 하시더라도 쭉 한번 3분기까지도 괜찮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일부 종목들이다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좀 고생하고 계시는 중소형 뭐 IT, 자동차 들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면 2분기에 분명 좋은 소식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말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710. 예,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눈에는 1710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닷새째 계속 순매수해주고 있고 오늘 250억가량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2분이고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뉴욕이 조용했고 오늘 저희 시장도 강보합 정도를 일단 출발했었는데 아주 잠깐 코스피만 하락 반전됐다가 다시금 상승폭을 점차 키웠다 줄였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분위기도 이러다가 1705 정도에서 끝이 났는데 오늘도 뭐 전강 후약 이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일단은 어제에 비해서는 뚜렷한 매수 수채가 부각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로 외국인이 어제처럼 3천억 정도까지는 사줄 분위기가 아닌 듯도 보인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